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15만 경찰을 대표해 경찰청도 봉축 등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상징 찬소리에 불을 밝힌 경찰청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안전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BTN이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가 내일 두 번째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와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왔는가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BTN 진행자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자연스님과 광우스님이 신간을 펴냈습니다.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심을 북돋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와 가시를 거두세요를 소개합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사단법인 운어기념사업회 언해불전연구소 오윤희 소장을 만났습니다. 오윤희 소장에게 최근 개최된 능엄경 언해 대조색인 연구 발표에 관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이 희망과 치유의 봉축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국 15만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에도 참수리 등의 불을 밝히고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국 15만 경찰의 심장, 경찰청에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이 켜졌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 지연스님, 김창룡 경찰청장, 송원영 경찰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경찰청에서 봉축 점등식이 분행됐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들의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응답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민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전국을 누비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부처님 가피가 전국 경찰 가족에도 충만하길 축원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가까운 이웃이며 안전한 일상의 이웃입니다. 국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이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불기 1565년 부처님 오신 날 경찰청 봉축 등은 경찰의 상징 참수리를 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현장에서 지체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우리 경찰 가족이 부처님의 커진 위신력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내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경찰청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회의 어두운 곳까지 환하게 밝혀 우리 사회 곳곳이 안전하고 정의롭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구리 도리사가 종단의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 동대문 연화사 주지 장명스님은 어제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만 원력에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불사가 원만 회항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명스님은 법등스님이 100만 원력 불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종단 발전과 100만 원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 내일 두 번째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와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은 코로나 시대 질문을 던지자를 큰 틀로 2명의 강사가 나섭니다. 첫 번째 이시영 정신과 의사는 코로나와 면역혁명 그리고 명상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이시영 박사는 마음을 치료하는 사회정신의학 박사로 국민 훈장을 받을 정도로 한국 정신의학계 권위자입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강원도 홍천에 웰리스 마을, 힐리언스 선 마을을 만들었고 2009년 행복 호르몬을 전파하는 세로토닌 문화원을 건립해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긴 면역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면역 관리에 미치는 뇌의 영향과 명상을 연결해 강의합니다. 또 세로토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그런 상태라 해야지 이 면역력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이 뇌와 장은 서로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70%, 30% 이렇게 갈랐지만 사실은 뭐 하나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또 소화가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두 번째 강사는 강신주 철학자,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하며 대중이 철학적인 사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강신주 박사는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강신주 박사는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현 상황을 바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게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있었고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아도 먹을거리를 찾으러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나요, 옛날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절절하죠, 뭐. 그래서 옛날에 전염병의 시대와 코로나19는 좀 다른 것 같아요.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 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은 5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BTN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30분 이내 강연에 이어 시청자 질문 5개에서 6개를 접수받아 즉문 즉답으로 연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강연이 될 예정입니다. 강연 일정은 BTN 불교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뉴미디어를 통해 불교를 홍보할 불교 크리에이터 2기를 선발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접견실에서 불교 크리에이터 2기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불교를 알리는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기 불교 크리에이터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불교 발전과 문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력을 잇는 부산 무진선원이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진선원은 어제 안국선원 회주 수불스님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회주 지현스님을 증명으로 후불탱화와 협시부를 비롯해 신중단 점안과 선원개원 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펼쳐나가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다마린 스님은 은사이신 무진장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부처님의 정법을 펼치는 도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무진선언은 한국불교 포교 사상의 기초와 토대를 이룩한 무진장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법당으로 지난 1월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TN 불교TV에서 진행자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님들이 신간을 펴냈습니다. 자연스님과 광우스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심을 북돋우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에서 2600년 불교사를 인접학문과 함께 다뤄 불교의 이해를 돕는 자현스님. 스님은 3년째 출연하고 있는 붓다로드처럼 누구나 쉽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는 입문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를 펴냈습니다. 인문과 문화, 신앙, 순례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눠 불교와 사찰, 기도 등 불교를 이루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불교책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선입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불교라는 용어를 전혀 안 쓰고 아니면 최대한 배제하고 이미지들을 많이 넣어서 읽는다라기보다도 그냥 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현 스님은 불상은 왜 금빛인지, 한 달에 몇 번이나 절에 가야 하는지,
명상과 참선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입문자는 몰라서 어렵고 불자들은 묻지 못해 어려웠던 불교를 200여 장의 사진과 쉬운 용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BTN 인기 프로그램 광우스님의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 광우스님은 방송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화법을 글로 옮겨 책 가시를 거두세요를 발간했습니다. 각박한 삶에서 잠시 가시를 거둬도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스님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이야기 사이에는 독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호흡 명상, 자비 명상, 긍정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실었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의 아픔과 스트레스 또 괴로움이 우리 내면의 가시로 자꾸 쌓이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치유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방송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불교를 알리고 지친 마음을 보듬어준 두 스님의 책은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신여루 소방청장이 사찰 목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차 어제 조계종림 순천 송광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에 연등을 다는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문화재 보유 사찰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조계종림방장 현봉대종사는 해인사, 통도사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소방차를 확보하고 있다며 다수의 성보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삼보 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도 소방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여루 소방청장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며 순천시와 잘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 코끼리 행복복지센터가 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합천 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740가구에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끼리 행복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내 소외되고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사 차린 법보종찰 해인사의 지원을 받아 카네이션과 떡, 과일 등을 전달했습니다. 행복나눔 행사에는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과 문화센터장 백비스님, 복지센터 직원들과 사부대중이 모여 손수 어르신에게 전할 선물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진각스님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해인사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성구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동훈 스님을 비롯해 수성구 사업연합회 회원 스님들은 어제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코로나로 힘든 지역민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삼보사와 보광사 신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회장 동훈 스님은 갈등과 대립은 분별심 때문이라며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현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서비스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 백미를 수성구 관내 불교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칠보 서광내린절 부산 물만골 보광사가 관음대불 조성 2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지난 5일 봉행했습니다. 주지 일관 스님과 신도들은 부산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관음대불전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황령산의 기운으로 무량복덕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일관 스님은 관세음 보살님은 대성 자모라 어린이날에 보광사에 나투시어 불자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머니처럼 다 구제하실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최근 극락보전을 낙성한 보광사는 사회복지법인 반딧불이 봉사단을 설립하고 저소득 소외계층과 난치병 환화를 돕기 위한 자비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능엄경 언해 대조색인 연구 발표회가 개최됐는데요. 오늘은 연구 발표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운어기념사업회 언해불전연구소 오윤희 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사단법인 운어기념사업회 언해불전연구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어기념사업회는 운어 스님을 기리는 일을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한글대장경 조성을 하셨던 큰 스님이시죠. 언해불전연구소에서 2019년부터 언해불전 공동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역회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언해불전이라는 게 네. 이제 뭐 말이 대부분은 국보나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일단 소장자랑 매우 가까운 전문적인 연구자 외에는 아예 볼 기회가 없었어요. 다 감춰놓고 있죠. 보물이니까. 돈도 비싸고. 뭐 근세에 와가지고 국가문화재청에서 이거를 사진을 찍고 입력을 해가지고 소위 기록문화유산 포털이라는 걸로 서비스를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게 없었으면 일을 시작도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포털에 있는 사진이나 뭐 이미지나 입력본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너무 엉터리다. 엉터리라 그러면 참 죄송한데 오류가 너무 심해요. 그거는 이제 점검이 우리가 뭐 특히 불자를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인류의 역사고 고전이에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가 있고 게다가 15세기의 우리말 번역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도 쉽고 그리고 편집이 정말 저는 딱 한마디 언해불전을 보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그냥 아름답다. 너무 편집이 아름답고 읽기에 편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언해불전을 잘 보존하고 또 전승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최근 능엄경 언해 대조색인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조색인이 전산화본과 책자로 발간이 됐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리가 하는 언해불전 사업의 축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완벽한 전산화를 하자. 두 번째는 한문과 번역어 사이에 이제 1:1 색인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이걸 하는 까닭은 이제 일단 뭐 요번에 능엄경 언해를 처음 했습니다만 이거 읽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도 못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텍스트가 길고 논리가 길어요. 읽다가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쉽게 꾸준히 이제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전산화를 하고 그 전산화본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능엄경이라 그래도 능엄경에 관련된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 고려에도 여러 본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교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철저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15세기 번역어는 우리말 번역어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말도 무지개 많고 지금 한자는 지금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과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생각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유하다를 사랑하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런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낱낱이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색인을 만들자.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글자가 이렇게 불러졌다, 우리말로.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색인 만들고 색인을 기초로 사전을 만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연구 발표에서 여러 가지 성과물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경문과 주석서가 과문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문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네. 요게 아주 비결입니다. 그것만 따라서 쭉 읽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그래요. 과문을 따라 읽으면 오역이 없다, 오독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목차를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놔서 논리가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말을 그 논리의 틀 안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오독할 수가 없어요. 그 글만 쭉 따라서 읽으면 그 글자 한자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도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의 기술 가지고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인드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이렇게 연구 발표회를 계기로 500여 년 전 간행된 언의 불전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데요. 그러면 불교학자와 국어학자의 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무슨 뭐라 그러죠? 통섭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통섭이 필요한. 통은 모으는 거고 섭은 잡는다는 거야. 모아서 확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을 모아서 잡아야 이제 그 구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초자를 만들고 그러면 여러 학자들 모아서 같이 함께 읽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실험이고 협업인데 이제까지 국어학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 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 불교계에서 이거 너무나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능엄경 언해 이후에 또 다른 언해 불전에 대한 또 대조 색인 연구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서부터 2차년도를 해가지고 능엄경 언해, 능엄경 삼가해라는 두 가지 언해본이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어학자, 불교학자, 또 철학자 각 좀 방면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가을에 색인집을 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언해불전 끝날 때까지. 그러면 색인 소위 얘기해서 우리말 이제 그 열쇠말만 수십만 개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언해불전 사전이라고 할까? 순우리말 사전. 네. 네, 이제 8만 대장경을 우리말로 완역하겠다는 운어스님의 서원이 언해불전 연구소를 통해서 원만 회양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이제는 정말이지 끝인 것만 같을 때 그냥 주저앉는